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새로운 한 주, 그래도 조금은 눌리면서 약간 약세 출발을 했네요. 하지만 걱정 마시죠. 아직 이러한 조정은 건강해 보이고요. 더 위로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시장의 흐름이니까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좀 힘내시고요. 오늘장 정리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정도의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8% 정도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건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요, 지난 주말 다우지수 0.59% 상승했고요. S&P 0.48%, 나스닥, 보합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강보합 수준인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라든가 S&P 보면은 상승하다가 약간 음봉의 흐름이죠. 하지만 아래에서 또 저감에서 또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환율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 오늘 우리나라 환율 흐름 안에서 1.5%까지 급등이죠. 이 정도면. 예, 그러면서 1358원 예,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매 흐름에 약간 부담을 주는,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이 아니고요. 엔화라든가 중국 위안화, 그리고 대만 뉴달러까지 동반된 이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즉 달러 강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달러 강세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 주변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요건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 11월 무역 적자가 나오면서 지금 연속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무역 적자 11월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집계 사항을 먼저 발표를 하는데요. 1일부터 20일, 뭐 10일 단위로 끊어서 발표는 해요. 그런데 20일까지 무역 적자되고 이번 달 무역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즉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장사를 못했으니까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지금 뭐 다소 눌리기는 하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아래 꼬리 달고 1.33%까지 하락했다가 약간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낙폭을 줄이고 있죠.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베이징 인근 스자장시, 예, 좀 입에 안 붙네요. 일부 봉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하락을 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조정이 나올 때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일단 단기적으로 버리고 보자, 이런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꺾으려고 꺾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2420선이 코스피의 지지선으로 봤는데 20선 근처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라고 했지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을 한 걸로 봐야죠. 지난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할 정도의 여유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급을 보시면은요, 장중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전방위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거래소 매도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1600억으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외국인 줄어들었죠. 여기 파란 선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선물도 보시면은요, 장중 매도량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4천억, 3,500억이 넘는 이러한 매도에서 파란 선이요, 다 줄여가지고 지금 거의 오늘 단타 치고 빠져나왔거든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니까 이게 별 상관없고요. 다만 개인
코스닥의 매수가 눈에 띄긴 한데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같이 매수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에요. 수급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수급도 아직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이 조금 버리면 기관이 나서고, 뭐 기관이 조금 버리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이런 순환 흐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장 아직까지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 잡은 상태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이 거래량이 나타난 상태에서요,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어느 정도 뭐 매도하고 싶은 생각도 나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거고요. 하지만 매집 상태가 이렇게 일어난 이후에는 다시 이 고점 돌파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체감지수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테마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솔리드. 제가 여기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과거에도 통신 장비, 5G 테마, 요걸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전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다가 약간 또 위로 밀렸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요 아랫단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 그러면서 5G,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아직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윗골이 달았지만 아직도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죠. 솔리드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기관의 레포트가 좀 여러 종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 솔리드를 탑픽 종목으로 세웠네요. 실적 호전이 이미 진행됐고요. 이번 4분기뿐만이 아니고 내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5G 이 통신 장비 교체 수요가 계속 과거에 미뤄졌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올 들어서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이 내년도까지 뭐 경기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간 산업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여력이 더 있다라는 쪽에 몇 안 되는 테마이고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HFR 이거 종목도 말씀드렸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6% 상승하면서 그래도 나름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 가운데 KMW가 오늘 7.8% 상승하면서 1차 저항대까지 근접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종목군들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몇몇 종목군들이 레포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RFHIC, 요거 이제 중국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회사인데요. 역시 미주 쪽에 초점을 맞춘 이런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약화가 됩니다. 여기 가운데 역시 탑픽은 솔리드 그리고 HFR 이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리드가 탑픽 종목으로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미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5 테마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뭐 같은 맥락에 기관의 레포트가 나온 종목 중에 이 금융주들이 오늘 상승했어요. 우리금융 2.9% 가장 탄력이 있죠. 그리고 KB금융 1.54%, 하나금융 1.3% 상승하면서 은행주 관련해 가지고 상승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한화생명, 삼성생명, 이 생명보험 관련주, 뭐 손해보험 쪽은 그닥 강하지 않았는데 생명보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이뤘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그 배당이 생각나요. 그리고 물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저평가 상태인 거 분명하죠. 배당 주고요. 실적도 계속
정부의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고 서민들한테 소위 이자 뜯어내면서 장사하는 거지만 장사는 잘하죠. 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내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은행주와 그리고 생명보험주들이 오늘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게임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NC소프트 오늘 1.7% 상승을 했고요. 크래프톤 2.8% 상승하면서 오늘은 크래프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러느냐? NC소프트가 여기서 세게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신작 모멘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크래프톤도 역시 기관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신작 게임에 기대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죠. 다만 이 게임주 같은 경우 1차적인 지지대 권역에 저항대 권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가격대잖아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본전왔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여기에서는 가장 강했는데요. 하나솔루션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습니다. 퍼스트솔라라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종목이 사상 신고가요. 사상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모든 2등 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이거 이제 요것만 돌파하면 신고가 행진이거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해가지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약간 못 미치지만은 미국 쪽에서의 이런 사업 구조가 좀 더 확실한 하나솔루션이 강하다라는 거 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위축된 하루였지 않나 싶네요.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나라 왜 이래 이러면서 하지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잡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유로 매도세가 한번 나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꺾어지기보다는 올라갈 여력이 아직은 더 있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